12월 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4% 상승한 4154.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3% 상승한 927.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성제약, 현대약품, 바이젠셀, 성호전자, 펜텍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5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수소와 로봇 사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올해 안으로 해당 조직을 담당할 인물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가 앱스토어에 로봇택시 어플을 배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로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사업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링크솔루션은 북미 로보틱스 기업과의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터닝 밸류 리서치는 링크솔루션이 북미 로봇 기업과 핵심 부품 25종에 대한 샘플을 테스트 중이며 최종 공급 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BB테크는 STS 인터내셔널과 1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TSMC양 반도체 웨이퍼 공정 장비용 베어링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아우토크립트는 언론을 통해 양자 기술에 대응하는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과 통신 인프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암호 체계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동반되며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할로자임이 머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가처분 명령을 받아낸 가운데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머크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토대로 해당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지연될수록 알테오젠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알테오젠은 다른 기업들과도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머크와 할로자임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논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늘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테오젠은 오늘 공시를 통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는 오늘 15%의 급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 일부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바이젠셀은 2주 전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를 수령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효성 평가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제약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인 젠백스로부터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이전받는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지역은 한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계약금은 115억 원이며 마일스톤은 2085억 원입니다. 이어서 현대약품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제약사인 코스모 파마슈티컬스가 남성 탈모 치료제 신약에 대한 임상 3상에 성공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대약품이 해당 신약의 주성분으로 만든 여드름 치료제인 월레비의 판권을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이 월레비에 이어 같은 성분으로 만든 탈모 신약의 판권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화제약은 언론을 통해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액이 중국 국가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등재로 리포락셀은 중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보험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LG엔솔이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업계에서는 LG엔솔의 배터리가 벤츠의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이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 대장주에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21%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며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4.6%의 강세로 마감했어요. 미즈호 증권은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HBM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인공지능 시장이 출원 중심의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HBM 탑재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어요. 현재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은 국내 기업들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칩에 탑재될 HBM 중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LS증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4만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70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0만 9,500원이며 하이닉스는 57만 7천원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산분리 규제란 대기업이 금융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대기업이 금융기업을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산분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하이닉스와 LG엔솔 등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펜텍은 언론을 통해 자동화된 반도체 웨이퍼 샘플 전처리 시스템에 대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장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캠트로스는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액체 재료인데요. 중국은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급이 실제로 중단되었을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캠트로스는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하나로는 1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된 가운데 누리호에 실린 위성 모두가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누리호는 지난달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실은 채로 발사에 성공했으며 위성 13기 모두를 무사히 안착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성호전자는 ADS-TEC를 인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ADS-TEC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통신장비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성호전자는 ADS-TEC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100%를 2,800억 원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렌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코렌텍은 최근 언론을 통해 멕시코의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바이오토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계약은 중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3년간 1,500만 달러 규모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J스택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할 만한 재료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어떤 테마에 묶였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따로 분류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대성하이텍을 비롯한 방산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휴전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비쳤다고 전해지는 등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국 전투기에 레이더를 비추는 것은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대성하이텍은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방산기업인 엘메트 인터내셔널과 226억 원 규모의 항공 유도무기 시스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IT샘 PN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보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사인앱소프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일성건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에어부산, 4위는 DIC, 5위는 삼성제약, 6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7위는 에이프로젠, 8위는 경인양행, 9위는 동양, 10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어부산, DIC, 삼성제약입니다. 에어부산은 한진그룹 산하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2027년 1분기에 통합법인으로 출범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부산은 해명 공시를 통해 해당 일정을 목표로 통합법인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IC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삼성제약은 젠백스로부터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의 라이선스를 도입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캠트로스, 2위는 대한강통신, 3위는 현대모백스,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슈어소프트테크, 6위는 성호전자, 7위는 효림로봇, 8위는 이뮨온시아, 9위는 SP시스템스, 10위는 신라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캠트로스, 현대모백스, 에코프로, 슈어소프트테크, 성호전자, SP시스템스입니다. 캠트로스는 HBM 및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백스와 SP시스템스는 로봇 관련주이며 슈어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기업이자 코스닥 대장주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ADS테크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차,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LG엔솔,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삼성에피솔딩스, 8위는 현대오토에버, 9위는 현대건설, 10위는 APR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에임드바이오, 5위는 ABL바이오, 6위는 클로봇, 7위는 D&T파마텍,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원익홀딩스, 10위는 현대모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 현대모백스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기업이며 현대모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